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의 필승 정필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무탈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제주도부터 장마가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되네요. 보통 이제 한 6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주식 보안관 필승 정필승, 시장의 무법지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킨다. 네, 정말 지켜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막 지킬 새를 안 주니까 그래도 저는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런 요즘에 그 AI로 제가 쫙 써가지고 따닥딱 엔터 빠방 하면 얘가 짜작 제 생각을 짜작하고 만들어줘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봐요. 실질적으로 과연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느냐 그러면서 계속 써보는데 웬만한 거 다 써봤어요. 근데 뭐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2개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 2개에게 따닥따닥 하면 알아서 쫙 하고 해요. 아무튼 돈을 낸 것과 돈을 안 낸 건 좀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의 생각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너무 힘들죠 지금. 후반기,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7월이 시작이 됐고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간 지수가 10% 이상 빠진 적이 오늘까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료는요, 제가 아침에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말아 올려주는 거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쨌든 장 초반까지는 마이너스 10%, 주간에 마이너스 10%가 밀린 거였어요. 오늘까지, 이번 주가. 7월 첫째 주차가 이번 주가 10% 이상 밀려 있었을 때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다행히 말아 올려줘서 이 폭은 줄였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월 첫째 주에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월간으로 마이너스 19% 빠지고 주간으로는 마이너스 10.56% 빠졌어요. 저 때 완전 패닉이었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전쟁이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밀렸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외쳤습니다. 펀더멘탈은 유효하다. 그러면서도 계속 증시는 올라갔었어요. 결국에는 9,000선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올라갔었죠. 그런데 6월 첫째 주에 또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불발이 됐다. 협상 불발이 되면서 국지전이 재발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시장으로 반영이 크게 안 됐었어요. 이때는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오히려 펀더멘탈 믿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60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3%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더 좋겠죠? 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보도 나왔잖아요. 대략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85조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다음 주 7월 7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한 85조 정도로 2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성과급만 아니었으면 한 100조도 넘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냥 펀더멘탈 믿고 갈게 이래가지고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랬다가 6월 4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죠. 너무 좋았는데 마이크론은요,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실적 발표하면 그 다음에 밀고 다시 실적 발표하고 밀고 다시 실적 발표하고 밀고 이러한 모습을 마이크론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적 발표하고 쫙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다. 마이크론은 오히려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를 더 좋게 어닝콜을 했습니다. 훨씬 높게 했어요, 얘기를. 그만큼
지금 현재 이 HBM, 이제 D램, 범용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어느 수준까지만이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말까지만 판단되고 그 이후부터는 반도체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롱이죠. 그 전까지는 가져가야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지금 제일 돈을 잘 봅니다. 그게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 돈 다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난주에 10%가 빠졌어요. 이때도 제가 그래서 패닉이다. 돈이 안 들어간다. 레버리지 ETF 도대체 왜 만드는? 2배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제발 좀 쫙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오늘 또 그게 또 막 활개를 또 쳤습니다. 완전히 도박판 됐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 주에 어찌됐든 아침까지는 주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97이었어요. 물론 말아 올려줘서 다행히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지만 이것도 보면 노이즈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탑재 요청, 메타 AI 컴퓨팅 수요 둔화 우려 이거죠. 자,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뭐 양치 메모리, 뭐 창신 메모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승인을 아마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애플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해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거고 실질적으로 수율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수율 좋지도 않고 별로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능이. 애플은 지금 현재 D램 가격, 이 스마트폰용 이 D램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노이즈를 뿌려내면서 이 가격을 조금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땐 그런 목적이 좀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미국에서 반도체, 중국산 반도체 사용에 대해서 승인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중국산 그 메모리 반도체가 싸지가 않아요. 가격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딜 할 정도의 그 정도라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승인되더라도 뭐 크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제한된 물량만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이즈고요. 메타 AI 컴퓨팅 수요 둔화 이거 메타가 남는 그 부분을 임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로 하겠다라는 거죠. 왜? 원래 메타는요 SNS 광고 수익이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예요. 그러니까 있어요. AI 있어요. 있는데 안 쳐준단 말이에요. 왜? 안 좋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코파일럿 이거 쳐줍니까? 제가 다 써봤다니까요. 웬만한 거는. 써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비슷해. 그거보다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님.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메타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있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뭡니까?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나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재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또 했어요, 메타. 메타가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10% 이상 빠졌던 적이 아침까지는 3번이었고 앞에 2번이었다. 지난주랑 전쟁 났을 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일단 어마어마했어요. 오늘도 뭐 거의 코스피 10% 변동폭. 코스닥은 뭐 엄청났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월가의 AI 반도체 흔들기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노이즈를 뿌려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게 다 하진 않고요. 자, 보면은 예전에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 유동성 문제가 한번 또 제기가 돼가지고 이때 회사채만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하면 회사채만 발행하면 2에서 30%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났다. 뭐 이런 또 팩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AI 과열이다. IT 버블 재림이다. 재림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냐? 지금 매출이 좀 찍히고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모펀드 환매 문제.
전체 환매 자금의 5% 미만이 그건데 뭔 사모펀드 환배 문제냐? 구글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이거. 구글 TPU 이제 GPU 시장 잡는다 이랬어요. 근데 이 TPU가 점유율이 10% 미만인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전부 다 깨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런 노이즈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왔어요. 중국 딥시크 때문에도 빠졌었죠. 딥시크 나오면서 오픈 AI 이제 망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망한다. 오픈 AI 망한다. 중국 딥시크가 최고다. 그런데 정확도가 30%짜리밖에 안 되는 걸 누가 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안 됐잖아요. 다 깨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노이즈들이 다 얘기가 나왔어요. 다 깨면서 또 밀었다가 사가지고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가 지금 또 이런 구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시는요.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해서 어찌됐든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떠한 빅 이슈들과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 속에서도요. 계속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러냐?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만큼 9,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 순간만큼 뭡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할 때가 정말 그때가 고점입니다. 아무도 노이즈를 얘기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고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나온다. 오케이, 싸게 살 수 있구나. 막 뿌려대라.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았다.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둔화가 되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이상 나 투자 안 하겠다. AI 인프라나 AI 클라우딩 컴퓨터 이거 투자 안 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끝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물론 화장품도 돈을 벌고 조선도 돈을 벌고 전력설비 전선 다 돈을 법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탑2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은 다 깨면서 왔어요. 자, 중국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범용 D램 시장이 풀릴 것이다. 또 이런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어요. 중국 자국 내 D램 반도체도 공급이 부족해요. 그다음 중국 반도체 굴기로 HBM 시장을 위협받을 걸. 아니 중국 이 메모리 반도체요. 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수율이 70%가 달해요. HBM4가. 네, 비교가 됩니까? 애플이요. 자, 보시죠. 구글 대규모 유상증자 돈 떨어졌는 이게 이제 2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4, 5, 6 이 달 4, 5, 6월 여기에 2분기부터 나오는 노이즈가 구글 대규모 유상증자 돈 떨어졌니? 돈 안 쓰는 것보다 돈 많이 쓰는 게 유상증자 받아서라도 투자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증시에 말도 안 되는 실적 찍히지도 않고 적자 5년, 6년인데 유상증자 때리는 거는 자긴 지분 담보로 해서 빚 갚는 거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투자를 해서 계속 KP에서 설비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현재 구글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구글 CEO가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막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써주시는 리포트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자료예요. 너무 열심히 써주셨고 그걸 우리는 100% 믿으면 안 돼요. 참고 정도는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업황이 이렇구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런 모멘텀이 있구나. 그런 모멘텀들을 뉴스랑 그다음에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하는 그런 전망치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도움만 받는 거야.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회사 대표들을 보세요. 최태훈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뭐 일론 머스크, 젠슨 왕, 다 그런 분들 보면 되잖아요. 그 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죠? 최태훈 회장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2027년까지는 공급이 잘 안 될 거다.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웨이퍼 생산량을 2배나 늘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KPX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투자를 할까요? 돈이 안 되는데 투자 아니요. 기업가들은요, CEO들은요, 돈이 안 되는데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몇십 배를 앞을 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이 현재 AI를 통해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뉴스에 흔들리고 이런 이상한 헤지 펀드들이 뿌리는 이 뉴스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론 참고는 해야겠죠. 참고는. 근데 본질적으로 Y가 있어요. Y.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거죠. 도대체 메타가 클라우드 컴퓨터를 왜 임대로 하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본질을 훼손을 하는 것인가? 본질 훼손하는 건가요?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뉴스 나오는 건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건지를 따져보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딱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문제 없어 지금은. 예. 이재용 회장님께서 더 이상 투자 못한다 그랬어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저 이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웨이퍼 생산이냐? 이제 돈 못 번다. 웨이퍼 생산량 그냥 감축시켜. 이거 아니잖아요. 더 늘려. 돈을 더 쓴다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돈을 더 쓴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돈 안 쓰죠. 기업가들 함부로 돈 안 씁니다. 그죠?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중국산 반도체 사용 고려. 이거 창신 메모리 미국 국방부 상부 이거 창신 메모리 양측 메모리 이거 전부 다 미국 국방부의 이 수출 통제 블랙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승인 되더라도 정말 물량을 조금 사용하겠죠. 나머지는 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가격을 이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금 디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뿌리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00%에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메타 얘기했잖아요. 이 가가지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처럼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려면 오히려 컴퓨팅이 더 필요한 거예요. 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대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거 뭐라 그랬어요? 메타 CEO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얘기했어요. AI가 사실 AI에 투자하는 것이 부담도 있다. 부담이 있다 그랬어요. 부담이 있지만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장기 투자로. 부담은 당연히 있죠. 그 엄청난 돈을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왜 하냐 이거예요. 부담이 되는데 왜 하냐. 그게 되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뭐 아마존이 됐든 그다음에 뭡니까? 구글이 됐든 그다음에 뭡니까? 뭐 메타가 됐든 뭐 오라클이 됐든 얘네들이 1등, 2등, 3등 하는 거 나랑 상관없다니까요. 없고 메모리만 많이 팔면 돼요. 지금 그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메모리는 계속 부족하다. 공급 부족 현상이다. 자, 그리고 이겁니다. 이거는 코스피 12개월 이거 이제 FPR이라고 합니다. Forward PER라고 해서 FPR이라고 하는데요. 12달을 먼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했을 때 PR, 즉 퍼가 이 주가를 향후에 12개월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현재 그 코스피의 이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몇 배냐라는 거거든요. 이익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 대비 12달로 선행했을 때, 그러니까 12달 먼저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수익률을 지금 땡겨와서 봤을 때 현재 코스피의 이게 몇 배냐, 저평가냐, 고평가냐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게 금융위기 때요. 6.2배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요 지점이었어요. 6.2배였어요. 그러다가 평균 이 구간은 10년을 가지는데 이 구간에서 10.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이익 대비 코스피가 10배 정도로 평가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보다 얘네가 고평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렸다가 지금 쫙 빠졌어요. 그죠? 이때랑 거의 잘라서 보면 이때랑 비슷해요. 여기 구간이랑 비슷해요. 그죠? 지금이 몇 배냐면 6.5배입니다. 6.5배. 6.5배. 그러면 과거에 금융위기 때만큼 FPR이 즉 12개월 포워드 선행 PR이 이익 대비 현재 코스피의 이 주가가 코스피의 지수나 이 주가가 뭐다?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때만큼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뭡니까? 메모리 3사 얘기했죠. 메모리 3사. 메모리 3사에서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 퍼가 대략 10배 정도 돼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략 6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 10배까지는 최소 열어놓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였으면은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퍼가 더 낮다. 저평가다. 그럼 10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10배면요. 지금 현재 이 6.5배는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얘네들이 지금 선행 12개월 선행 퍼가 딱 이 정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우리나라 지수 전체를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 이익 대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퍼가 저평가고 지금 얘네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정도처럼 이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상 적정한 평가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업사이클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앞서 그 공부방에 요 부분 이 8,500과 7,500 사이에서 내려오면 이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구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이 구간으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7,500포인트 찍고 나서 오늘 반등 줬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구간으로 내려올 때 코스피 지수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반도체. 자,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완전 환장하죠. 자, 보세요. 이거 SK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대금이 18조가 터졌어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대략 한 9조 5천억 정도 터졌습니다.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이 레버리지가 한 6조가 정도 터졌고 타이거도 한 3조 터졌고 그다음에 코덱스, 삼성전자 이거가 한 2조 정도 터졌고 타이거, 삼성전자가 한 1조 정도 터졌어요. 이게 합치면 얘네들만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2배짜리. 이 9조 12조입니다. 12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이에요, 지금. 여기 6조 8천억이에요. 얘네가 12조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이라고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빨리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빨리 상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안 가면 인버스가 움직였어요, 아침에. 아침에 인버스가 움직였어요. 아침 막 밀었잖아요. 그때 인버스가 올라갔어요. 걔네들이 이제 다시 증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끌어올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활개를 치죠. 인버스 폭망했어요, 폭망. 예. 도박판이죠, 완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얘기 했잖아요. 오늘 제가 10조, 코스닥 10조가 넘어가야 된다.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 넘어갔죠, 그죠? 예, 넘어갔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빼요. 지금 6조 8천억 오늘 6조 8천억.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네들이 현재 12조예요. 4개만. 12조! 수급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왈가불가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빨리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빼야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을 더 줄이고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들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멀쩡한 종목인데 안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 너무 좋고 영업이익 너무 좋고 매출액도 우상향, 실적도 우상향, BPS도 우상향, 퍼도 우상향, 다 우상향 하는데 왜 그 종목이 마이너스 30%, 40%가 빠집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과감하게 처단해야죠. 그리고 증시 안정화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요. 자, 반도체 수출 1,000억 달러 6월 이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 1,000억 달러인데 반도체가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증감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99%나 올라갔습니다. 예, 엄청나죠? 엄청나요, 엄청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우리 1위 하는 거 맞습니다. 컴퓨터도 1위.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을 1위 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저번보다. 그러니까 증감률로 따졌을 때 자동차도 역사상 제일 많이 벌었고 많이 벌었고 다 많이 벌었는데 반도체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그 3분기에 디램 가격 이것도 20% 정도 인상시킬 거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도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결국에 LTA, 장기 공급 계약에서 봤을 때 제가 장기 공급 계약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 장기 공급 계약에서 봤을 때 결국에 뭡니까? 하단은 있지만 상단이 없다. 그냥 부르는 게 값이라는 소리예요. 장기 공급. 보통 마이크론도 상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상단이 없다라는 건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실적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7월 증시 주요 일정인데 이거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뭐 이것까지 다 볼까요? 여기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있고 10일에는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겠죠. 이 구간에 아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올렸죠.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화요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올렸어요. 월요일에도 뭐 일단 오늘 미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뭐 어느 가이드라인 없이 일단 월요일에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올라가면 이날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일 이날 SK하이닉스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14일. 그러니까 2주 연속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돼요. 지금 이 구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휴장이에요. 재헌절 때. 이때 금리 인상할 거냐. 근데 7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건 이미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타격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조들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줄어드는데 어찌됐든 금리 한 번은 인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가 때문에 이게 했던 걸 후행이거든요. CPI랑 PPI는 후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떨어진 거 68달러 이런 거는 나중에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적용이 돼서 그때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하 기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아마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찌됐든 이 주에 봐야 되고 이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 좋은 섹터들이 뭐가 있어요? 전력, 조선 이런 게 있죠. 전력, 설비, 전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요. 요즘에 막 계속 사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절대로 텔레그램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데일리온에서만 방송을 하고요. 예, 무료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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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최근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관련돼서 해라 이런 경우도 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찌됐든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도박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벌어서 저는 그게 사실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날 사가지고 그날 올라가면 땡큐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믿고 길게 보자. 그런데 길게 보고 가는 게 있고 종목 중에 아니고 빨리 끝내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그건 나눠서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이냐 투자냐 이건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단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이 안 되잖아요. 단타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 쪽에서 또는 소부장에서도 대장주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가시는 게 어떠하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발 이런 종목 좀 하지 마십시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아침에요. 증거금 100%짜리랑 증거금 100%짜리랑 환기 종목과 관리 종목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침에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볼게요. 자, 이거 상한가에 봤더니 증거금 이거 다 처음 보는 글로벌 SM 뭐야 이거. 아무튼 이거 모바일 어플라이 증거금 삼보산업 환기 종목 증거금 이랬어요. 아침에. 좀 바뀌었죠. 근데 똑같아요 거의. 다 상한가 가서 이렇게 상한가로 갔잖아요, 그죠? 예,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엔 상승을 봤어요, 상승을. 자, 관리 종목 증거금 이거는 그대로 증거금 환기 종목 증거금 100 관리 종목 증거금 투자주의 인테플렉스는 너무 좋은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투자주의예요, 투자주의. 그다음에 환기 종목 증거금, 그다음에 증거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증거금 100%짜리랑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이 막 들쑥날쑥 춤을 춘다. 아싸! 좋다. 가자. 이래서 시장이 엉망이고요. 이런 걸 빨리 쳐내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이 신뢰를 못 가져갑니다. 물론 이런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이 코스피에도 있죠. 어찌됐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종목을 좀 빨리 쳐내야 된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아니 환기 종목 뻔히 보이는데 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네? 관리 종목 뻔히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관리 종목이 되고 환기 종목 된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쳐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률 순위로 이렇게 어떻게 상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종목은 마이너스 15%씩 빠지고 막 마이너스 10%씩 빠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앱튼이에요. 앱튼 GPCR의 출자에 카티 부스터 기술 우선권 확보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뭔지니 그럴 공부할 저희가 이걸 공부할 이유도 없고 예
카티 부스터 기술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공부할 이유도 없고 앱튼 혁신 항암제 플랫폼 보유 GPCR 최대 주주 올라 그 뭔 상관이에요 나랑 이거죠 나는. 저는요 이런 종목들 뉴스 나올 때 봅니다. 도대체 뭔 종목인지 봐요. 그리고 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 주가를 띄워 올리죠. 자 볼게요. 이거 앱튼인데요. 앱튼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주가를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계속 떨구죠. 떨구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깨버렸잖아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흘러가죠. 왜요? 왜? 그거는 뒤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일봉이에요. 자, 보세요. 이때 거래 정지가 됐어요. 웃긴 게 뭐냐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 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어. 거래량을 동반해서 얘가 나가서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거래 정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종목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라서 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면 안 되냐? 이거 호가창 보면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단타 치자고 하는 전문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종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쫙 뺐다가 어떻게 돼요?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죠. 자, 그러면 정필승 너의 말대로라면 이때 기준봉이 들어왔으면 너 이거 종가부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종가부터 샀으면 갔죠.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이거 누가 봐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요? 도대체 왜? 이것 때문이죠. 자, 자본금 190억,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됩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고 투자 경고 종목이었어요. 봤어요. 매출액 나오네, 그래. 그런데 영업이익이 적자 기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왜 이 종목이 아직까지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으며 왜 아직까지 이 종목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왜 아직까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이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빨리 쳐내야 코스닥이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레버리지 2배,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이것도 빨리 보내야죠. 그래야 시장이 지금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12조가 들어갔어 봐요. 수급이. 저는 정말 외칩니다. 이 시장이 좋아지려면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사 뭐 있겠습니까? 인생도 바르게 가는 게 좋을 거고 사람도 바르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바른 거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채 비율이 이래요.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기서 다 깨졌는데. EPS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0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목을 사더라도 마이너스는 거예요. 예,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이미 이게 다 깨졌는데 뭘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거 실적 안 나오는 종목 절대로 잡지 말라라는 게 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이 됐든 뭐 아니면은 무료 방송을 했든 또는 정규 방송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절대로 실적에 안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딱 하나 방송상에서 그죠? 수익률 대결하고 막 이런다고 JNTC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잘 갔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 그건 기술력 때문이었죠. 그거 말고는 얘기한 거 없어요. 그만큼 뭡니까? 예, 저는요. 이거 안 넣으면 안 해요. 본질 자체가 깨졌잖아요.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회사일 수 있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실적이 없으면 회사로서의 본질 가치가 제가 훼손된 것이다. 몇 번을 말씀을 드립니까? 예? 이거 지금 보세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테마, 루머, 기대감, 수급 다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금양 사태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금양 사태. 자, 실적 없는 투자 위험이다. 매출과 이익이 없으면 기업 가치가 없죠. 그다음에 성장이 아닌 환상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아닌 기대감, 환상에 투자하는 거다. 실적 부재는 곧 자금의 고갈이다. 실적이 없으면요, 자금이 고갈이 됐고 그걸 빚을 내서 받습니다. 자기 주식, 자기 지분 담보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국 주가는 무너지고 신뢰는 사라진다. 결국에 뭐다? 사상 누각이다. 기본에 벗어난 걸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본질 가치, 매출이 성장해야 되고 이익도 창출되고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유보율도 계속적으로 1000% 이상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유동 비율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부채 비율보다 훨씬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실적 안 나오는 종목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하고요. 전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연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남지를 않아가지고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이 시장 대응 분할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래도 정필승이가 여러분들의 이 성화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으로 제가 1등은 못했습니다만 마켓이너 수익률 게임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고. 결국에 제 수익률 상위 탑6 여기 중에서 LG전자가 단일 종목 최고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요 핵심 매매가 결국에 기준봉과 추세 추종인데 여기에다 더해서 뭐냐? 여기에다 더해서 실적입니다.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예를 들어서 LG전자 실적이 좋았어요. 좋은데 여기다가 로봇 피지컬 AI 모멘텀까지 붙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LG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단일 종목으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CP시스템, 나노팀, 코칩, 대면연이 전부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6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필승 분할 매수 공개 이거 말씀드렸죠. 자, 기준봉이 됐을 때 8% 이상, 8% 이상의 기준봉,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가 1, 중심가 2, 시가 4에서 삼각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각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잠시만요. 귀가 조금 아프네요. 자, 그다음에 정필승의 정배열 추세에서 눌림목 공략 분할 매수 이거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평을 2평, 21, 2평, 41, 2평 해가지고 1대 2대 4 눌림목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정배열에서 한다. 정배열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관심이 많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대 양봉은 여기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거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정배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LG전자 한번 볼게요. 탑1인데 제가 이날
이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켓 이너에서 요날 편입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단 이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이 기준봉의 상단에서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갔을 때 얘의 상단에서 즉 계단식으로 움직여 줬는데 얘가 박스권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시키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요때죠. 오케이 해가지고 요걸 편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 로봇으로 즉 피지컬 AI로 리레이팅이 돼야 되죠. 재평가가 돼야 됩니다. LG전자. 그래가지고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팔고 그리고 나서 제가 팔고 나서 쫙 밀었어요. 이건 비밀이 있어요. 왜 이때 팔았느냐? 저한테 뜨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게 보여서 팔자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것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다음에 제가 뭘 봐라 그랬어요? 전력 설비 전선 봐라고 제가 계속 한 달 내내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내내. 실적 나오고 반도체 다음으로 돈 잘 버는 거 AI 관련돼서는 뭐가 있느냐? 전력 설비 전선, 물론 조선도 있지만 전력 설비 전선 AI 관련된 건 이거다.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뭘 보라 그랬냐면 피지컬 AI를 보셔야 된다. 피지컬 AI에서도요. 여러분 실적이 나오는 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것도 이랬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무료 방송했던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거든요. 박스권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분을 쫙 했다가 반납을 하고 여기서 박스권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졌죠. 반도체 어제도 많이 빠졌죠. 지금 이번 주에 반도체 많이 빠졌는데 이 돈들이 알게 모르게 이 LG전자의 여기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탑1 뭐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죠? 탑1 예, 제일 많이 간 거 요거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이런 부분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또 여러분들 예민하게 또 뭐 또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날씨에 또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혼자 또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럴 때 저는요, 바로 주식 이렇게 하세요. 오늘의 필승 전략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필승의 전략으로 함께하는 파트너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성공의 공식 8105 해가지고 8시 1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10분 그리고 화요일은 오후 5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시황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섹터 그리고 왜 시장이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여러분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또 섹터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시장 대응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을 아침 8시 10분에 해서 8시 45분, 한 30여 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농도가 짙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5시는요. 애프터마켓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또 여러분은 시장 마감하면서 마감된 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오면요.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려요. 정필승의 분할 매수법 해가지고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이 기준봉이 발생한 장대 양봉이 발생한 이 추세 전환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는 추세 추종, 정배열에서의 추세 추종을 통해 가지고 눌림목 11선, 21선, 41선으로 눌림목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관매매 1대 2대 4 그리고 3은 현금을 챙긴다. 이러한 부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또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요즘 최근에 제 사칭, 정필승이를 사칭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요. 여러분 내일 또 주말이고요. 주말 동안은 뭐 주식 신경 쓰지 마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